우리 수영 이제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야. 아니야, 수영 아직 기회가 있어. 아직은 있어. 얘들아, 우리 자기 파트부터 오늘 총정리 들어갈게요. 총정리 들어갈게요. 얘들아, 이번 주부터 과제 조금 많이 나갈게요. 여러분, 문제 많이 풀어 오셔야 되겠습니다. 아직 학교에서도 여러분 개정교육과정이라서 문제 수수가 많지 않아서 학교 선생님들 EBS 자료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이번 주부터 과제 나가는 거 조금 부지런히 열심히 풀어와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151번부터 푸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학교 전부 다 시험 범위 공통적으로 151번부터 들어가고요. 그 다음 동성이랑 신일 같은 경우에는 101번부터 150번까지도 시험 범위 들어가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0 왼쪽 빈 공간에다가 정리할 거 필요한 거 적으시면 아씨 바보 흰분필 안 들고 왔다. 들고 왔는데 진짜 정리하면서 따라오실게요. 자, 볼게요, 얘들아. 여러분, 시험 범위가 다 2-2단원, 신일동상 제외하고는 2-2단원, 자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에서는 소단원 3개 있거든요, 얘들아. 소단원 3개 있는데, 첫 번째가 물질의 자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전류의 자기작용 이야기할 거고, 세 번째는 전자기 유도. 이렇게 3개 오늘 정리 다 해봅시다, 얘들아. 먼저 자성부터 볼 건데요. 제일 쉬운 단원입니다. 여러분 시험 범위 중에 제일 쉬운 단원이고 암기만 해주시면 다 맞출 수 있어요. 볼게요. 자, 물질의 자성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합니다.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화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3가지 구분한다 그랬지요.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강하게 자기화되는 거 뭐라 그랬지요? 그렇죠. 강자성체였습니다.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강하게 자기화되는 성질을 강자성이라고 하고 강자성을 가지는 물체를 강자성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나란히 자기화되지만 약하게 자기화되는 건 뭐라고 이야기하죠? 상자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반대로 자기화되는 것은 반자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얘들아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의 특징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나란하고 강하게 자기화되고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나란하게 약하게 자기화됩니다. 반자성체 같은 경우는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반대로 약하게 자기화됩니다. 이때 나란하게 자기화된다는 것은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인력을 받는다는 거야? 청력을 받는다는 거야? 인력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나란히 자기화된다 이꼴 인력을 받는다. 반대로 자기화된다 이꼴 청력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강하게 자기화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기화된 상태가 유지가 된다 라는 이야기 되겠고요. 약하게 자기화된다 라고 하는 것은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 자기화된 상태가 유지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얘 단독 문제로는 물어볼 게 많지는 않습니다.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많지 않고요. 보통은 전류의 자기작용 내지는 전자기 유도랑 엮여서 문제가 나오는데 전류의 자기작용과 문제가 묶여서 나오면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 두 개의 자성체를 솔레노이드에 감아둡니다. 솔레노이드에 이런 식으로 감아둔 상태에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는 강자성, 하나는 상자성이라고 할 때 또는 하나는 강자성, 하나는 반자성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럼 외부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류에 의해서 자기화가 될 거잖아. 강자성이랑 상자성이랑 모두 나란히 자기화가 될 거고 당연히 강자성체는 강하게 상자성체는 약하게 자기화될 겁니다. 그럼 전원을 끊게 되었을 때 강자성체 자기화된 상태에 남아있을까 안 남아있을까? 남아있어요. 상자성체는 남아있을까 안 남아있을까? 안 남아있어야 되는데 남아있어 얘들아. 왜 남아있지?
옆에 누가 있으니까? 강자성체 있으니까 남아있더라. 이것만 하나 좀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상자성이나 반자성 나왔을 때 원래 전류를 끊으면 자기장이 사라지면 자기화된 상태가 사라져야 되는데 옆에 강자성체가 있다면 강자성체의 자기장에 의해서 다시 상자성이나 반자성이 나란히 또는 반대로 자기화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또 어떤 문제 유형 나올 거냐면요.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을 자기장 영역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A, B, C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이라고 했을 때 A랑 B랑 A랑 C랑 B랑 C랑 놓았을 때 각각 어떤 힘을 받는지를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이때 각각이 어떤 자성을 띠는지 이야기해보아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A랑 B를 가까이 하였었더니 이때 인력이 작용하였고요. A랑 C를 가까이 하였더니 청력이 작용하였다. 자, 얘들아 문제 조건 조금만 다시 친절하게 말씀드릴게요.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A와 B를 올려놨다가 가까이 했더니 인력이 작용하고요. A랑 C를 가까이 했더니 청력이 작용합니다. B랑 C를 가까이 했을 때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와 A, B, C 각각 어떤 자성체에 해당하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먼저 A는 어떤 자성체에 해당할까요? 강자성입니다. B는 어떤 자성체에 해당할까요? 상자성입니다. C는 어떤 자성체에 해당할까요? 반자성입니다. 그리고 이때 B랑 C를 가까이 하였을 땐 어떤 힘이 받을까요? 힘을 받지 않는다가 정답입니다. 다시 갈게요, 얘들아. 다시 갈게요. 이때 A랑 B, A랑 C를 가까이 했을 때 인력 또는 청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중에 강자성체가 있다는 거야, 얘들아. A, B, C를 자기장 영역에 올려놨다가 떼는 순간 이때 외부 자기장이 사라지는 거란 말이야. 외부 자기장이 사라져도 자기화된 상태가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은 강자성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A가 강자성체에 해당하는 거고 강자성체랑 B를 가까이 했더니 인력이네. 아, 그럼 B가 상자성이구나. 강자성체랑 C를 가까이 했더니 청력이래. 그럼 아, C가 반자성이구나 라고 이야기해줘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B랑 C를 자기장 영역에 올렸다가 떼어냈을 때 둘 다 자기화된 상태가 사라지게 된단 말이야. 그럼 힘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럼 선생님 여기서 B랑 C는 힘 왜 받는데요? 다시 말합니다. 외부에 강자성체가 있으면 강자성체의 자기장이 외부 자기장 역할을 하는 거고 강자성체의 자기장에 의해서 다시 자기화될 수가 있더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될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 이렇게 두 가지,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들아, 이렇게 셋 중 하나 나올 거예요. 이때 A랑 C를 올려두고요. 스위치 연결을 A와 C는 강자성 또는 반자성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겠습니다. A와 C는 강자성 또는 반자성 중에 하나입니다.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때와 B에 연결했을 때 A랑 B가 받는 힘을 나타내 보았더니 A 연결했을 때 A는 왼쪽으로 힘 받고요. B도 왼쪽으로 힘 받더라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B에 연결했을 때 A와 B가 받는 힘의 방향 찾겠습니다. 얘들아 기억에 어떤 값 들어가야 될까? 왼쪽입니다. 니은에 어떤 값 들어가야 될까? 왼쪽입니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A는 스위치 A에 연결했을 때 왼쪽으로 힘 받는다 그랬지. 그럼 인력 받은 거야? 청력 받은 거야? 청력 받은 거야. 솔레노이드의 자기장으로부터 청력을 받은 거야. 이해됩니까? 아, 그러면 A는 청력을 받으니까 A는 반자성체에 해당하겠구나 라고 이야기해줘야 돼. 그럼 마찬가지로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때 B는 왼쪽으로 힘 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B의 입장에서 왼쪽은 솔레노이드로부터 인력을 받은 거지요. 그럼 B는 인력을 받았다는 거고 강자성 또는 반자성이라 그랬으니까 얘들아 얘는 강자성체 되겠습니다. 또는 상자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스위치를 B에 연결한다 하더라도 얘들아 외부 자기장이 어느 방향이라 하더라도 강자성체
방체와 상자 방체는 인력 받을 거고 반차 방체는 청력 받을 거잖아. 그럼 여전히 B에 연결해도 청력을 받아야 되니까 왼쪽이고 여전히 B에 연결해도 인력을 받아야 되니까 왼쪽이다. 이해될까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얘들아. 세 가지 유형. 자성 문제에서는 두 개의 자성체를 솔레노이드 안에 끼워 놓은 문제라 자기장 영역에 자성체를 갖다 놨다가 자성체끼리 가까이 하는 문제라 그 다음 이와 같이 솔레노이드 옆에서 힘의 방향 묻는 문제 이렇게 세 가지 유형 안에서 나올 겁니다. 얘들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얘들아 좀 기본적인 자잘자잘한 내용들로 예시 외우는 문제들 정도 나올 수 있고요. 어디에 활용하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자성체의 경우에는 철이나 니켈 같은 물질들 이야기하고요. 오랫동안 자기화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는 하드디스크라든지 아니면 마그네틱 카드라든지 유지되어야 되는 영구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상자성 같은 경우에는 산소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액체 산소는 자기장 영역 안에 붙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자성체 같은 경우는 구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자기장을 가까이 하면 밀어내는 성질 가지고요. 얘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마이스너 효과 나타내는 것들,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것들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될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전류의 자기작용입니다.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전류의 자기작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는 무슨 법칙이라고 이야기했지 얘들아? 법칙 세 가지 나오는데요. 패러데이 법칙은 얘들아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렌츠 법칙은 이때 유도 전류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은 무슨 법칙이었지? 그치? 앙페르 법칙 이야기하는 거야. 앙페르 법칙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을 식으로 나타내면 직선 도성과 원형 도성과 솔레노이드 이렇게 세 가지 식을 나타낼 건데 직선 도성과 원형 도성은 식이 같아서 같이 묶어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도선이나 원형 도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 B의 크기는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 직선 도선이라면 거리가 될 것이고요. 원형 도선이라면 반지름 될 겁니다. 이해될까요? 자, 그 다음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거리랑 무관합니다. 솔레노이드 내부 자기장은 균일한 자기장을 만들고요.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단위 길이당 가문수와 전류의 세기에 비례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얘들아. 이때 이 n 값을 단위 길이당 가문수로 전체 길이분의 전체 가문수를 의미한다. 얼마나 촘촘히 감았는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솔레노이드 계산 문제로는 얘들아 솔레노이드 계산 문제는 단독으로 나올 거고요. 솔레노이드는 두 개의 솔레노이드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단위 길이당 가문수에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물어볼 거란 말이야.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전류의 색이 똑같이 나올 수도 있고요. 서로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A 내부 자기장과 B 내부 자기장의 B를 구하여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문제 나올 거고요. 공식만 알면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얘들아 BA는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10분의 100 곱하기 I 제로 이렇게 크기 나타내 주시면 되겠고요. BB의 크기는 5분의 200 곱하기 I 제로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이 둘의 B 물어보는 문제 단독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레노이드 계산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고요. 실질적으로 조금 더 어렵게 나오는 계산 문제는 직선 도선이나 원형 도선에서 어렵게 나올 겁니다. 직선 도선과 원형 도선에서 자기장의 방향을 전부 다 오른손 감으셔서 찾아주셔야 됩니다. 아빠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하고 내 손가락을 자기장 방향, 직선 도선일 땐 이러하고요. 원형 도선일 때는 내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잡아주시면 아빠 손가락이 원형 도선 중심에서 자기장 방향입니다. 이해될까요? 자, 그래서 이때 보통 계산 문제 나오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문제 접근해야 되냐면 두 도선 A와 B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도선 A, B 사이에
합성 자기장이 0인 지점 P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A랑 P 사이의 거리는 1R만큼 떨어져 있고 B와 P 사이의 거리는 2R만큼 떨어져 있으며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윗방향으로 2I0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방향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어느 방향입니까? 윗방향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얼마여야 됩니까? 4I0여야 됩니다. 얘들아 이거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문제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AB 사이에서 자기장이 0인 지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럼 AB 사이에서 자기장이 0인 지점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A가 만드는 자기장과 B가 만드는 자기장이 방향은 반대이면서 크기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얘들아 A 도선은 윗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서 오른쪽엔 들어가는 왼쪽에 나오는 자기장 만들 거란 말이야. 그럼 B 도선도 마찬가지로 왼쪽에 나오는 오른쪽에 들어가는 만들어야지 반대방향 자기장 만들어지지. 그러면 이때 A랑 B는 같은 방향으로 전류 흘러야 된다는 거라고. 그리고 세기가 똑같아야 된단 말이야. A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R분의 2I0 될 거고요. B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2R분의 IB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값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 얘들아. 자기장의 세기 자체는 당연히 거리에 반비례하는데 자기장이 일정할 때 전류의 B는 거리의 B랑 비례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다시 말합니다. 자기장의 세기는 거리 반비례하는 거 당연히 맞지요, 얘들아. 이게 공식인데요. 근데 자기장이 일정하려면 전류의 세기비는 거리에 비해 비례해야 된다는 거야. 거리가 1대2잖아요. 그럼 전류도 1대2여야지 이 두 값이 같을 수 있다는 거야. 다시 조금 더 직관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때 각각의 자기장의 세기를 R분의 IA, 2R분의 IB라고 이야기한다면 IA랑 IB의 B는 1대2이다 라고 이야기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전류가 4I0이다 라고 나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1초 만에 바로 나와주셔야 됩니다. 사이에서 자기장이 0인 영역이 있다? 그러면 이 둘은 전류의 방향은 전류의 방향은 같고 세기는 거리에 비례한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도선이 이와 같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D 도선 바깥에 자기장이 0인 지점 Q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리는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D의 오른쪽 방향으로 전류가 I0만큼 흐를 때 C에 흘러야 되는 전류의 방향과 세기 찾겠습니다. C의 전류 어느 방향으로 흘러야 돼? 왼쪽으로 흘러야 되며 세기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3I0이다 라고 이야기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다시 갑니다. Q에서 합성 자기장이 0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C가 만드는 자기장과 D가 만드는 자기장은 방향이 반대이며 크기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럼 방향이 반대가 되려면 이때 D 도선은 오른쪽으로 전류 흐르면서 위에는 나오는 자기장, 아래는 들어가는 자기장 만들었잖아. 그럼 C 도선은 아래에 나오는 자기장을 만들면서 위에 들어가는 자기장 만들어야지 Q점에서 반대방향 자기장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두 도선을 만드는 자기장 방향 뒤집혀 있으니까 전류의 방향도 뒤집혀 있으며 거리가 Q점으로부터 3대1이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도 3대1이다. 이 두 가지는 얘들아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이거 바로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0인 지점이 있다. 그러면 전류의 세기랑 방향 바로 찾아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자, 그 외에 얘들아 또 계산 문제들 나올 건데 계산 문제 풀 때 여러분이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의 점이 나온 게 아니라 뭐 Q점, P점, R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러면 내가 Q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구했는데 P점을 구할 거야. 미안해. P에서 구했는데 Q점을 구할 거야. 그러면 이때 넘어갔을 때 A 도선은 뛰어 넘어갔고 B 도선은 넘어가지 않았잖아. 그럼 A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은 뒤집혔고 B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은 뒤집히지 않았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도선을 넘어가는 순간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 된다. 그래서 이거 우리 계산식 문제로 풀어볼 거지요. 그래서 이 유형 문제들 우리 하나 좀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181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1번은 직선도선이랑 원형도선이랑 같이 있는 문제인데 얘들아 직선도선과 원형도선은 앞에 붙는 비례상수가 달라요. 그래서 사실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얘들아 무슨 말이냐면요 볼게요.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2r인 원형도선이 있어. 그리고 전류가 뭐 4I0만큼 흐른다고 할게요. 이때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세기가 중심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세기가 2B0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얘들아 반지름의 크기가 R이고요. 이때 전류의 세기가 I0라고 했을 때 이때 마찬가지로 중심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세기는 구할 수 있어. 볼게요. 이때 2B0는 2R분의 4I0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반지름이 R일 때 전류가 I0일 때 자기장의 비는 얘랑 비교해서 구하는 거야. 2R분의 4I0 또는 R분의 2I0가 2B0니까 R분의 I0는 2분의 1배 됐지요? B0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거야. 될까? 그런데 만일 내가 여기서 직선도선을 갖다 놓는 거야. 그리고 직선도선까지의 거리가 2R이면서 전류가 뭐 4I0 I0라고 할게. 그럼 이때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이니? 못 찾아 얘들아. 선생님 이때는 2R분의 I0잖아요. 그럼 2분의 1 B0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얘들아. 문제에서 다른 간접적인 힌트를 줄 거야. 앞에 붙는 비례상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유형에서는 어떻게 문제가 나올 거냐면 181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선이 지금 3개가 나옵니다. A도선은 직선도선이고요. A도선은 직선도선이고요. 그 다음 B도선 원형도선이고요. C도선도 원형도선입니다. 지금 B랑 C는 P점으로부터 각각 2D만큼 떨어져 있고 1D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직선도선과 떨어져 있는 거리는 안 붙어 있네. 직선도선과 떨어져 있는 거리는 중심으로부터 3D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될까요? 문제 조건에서 이만큼 정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도선 B에는 원형도선 B에는 시계 방향으로 I0만큼 전류 흐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얘들아 이렇게 도선이 여러 개 나오면 얘들아 시간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여러분한테 추천드리는 방법은 각각의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를 쓰시는 겁니다. 쓰고 나서 더하거나 빼거나 방향 찾는 것들 우리가 찾아볼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P에서 A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0이다. 써주시면 됩니다. 방향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A, 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0이고 A, B, C의 자기장의 세기,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1.5 B0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때 얘네 둘 더한 것은 0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얘네 셋 더한 것은 1.5B0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방향 아는 거 있으니까 방향도 하나 고려하고 가겠습니다. B도선은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원형도선 중심에선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A도선과 B도선의 합성 자기장이 0이라는 것은 A도선이 만드는 자기장과 B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은 세기가 같으며 방향이 반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럼 이때 A는 지면을 뚫고 나오는 자기장이며 B의 자기장의 세기는 B0이다. 여기까지 정보 찾아주게 됩니다. 될까요? 자 그리고 A, B, C를 다 더했더니 1.5B0래. 얘들아 A, B 더하면 0이야. 근데 A, B, C 더하면 1.5B0라면 C의 자기장의 세기는 1.5B0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겠지요.
여기까지 될까요? 자, 그러면 기억번에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물어봅니다. A 도선은 원형 도선 중심에 만드는 자기장이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입니다. 도선을 기준으로 위쪽엔 나오는 아래쪽엔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따라서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니은 선지 보겠습니다.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4분의 3 I 제로이다 라고 했는데 B랑 C는 크기가 비교 가능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B에서 이 B 제로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거리가 이 B만큼 떨어져 있고 전류의 세기가 I 제로입니다. 이때 B 제로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지. 그럼 C 도선에서는 거리가 1D만큼 떨어져 있고 전류가 IC잖아. 얘들아 비례식 문제 잘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비례식 문제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1B0는 이 D분의 I0라 그랬잖아? 그러면 1.5B0, 2분의 3B0는 그냥 곱하면 되지, 얘들아. 그래서 2분의 3B0는 2분의 3 곱하기 2D분의 I0가 되는 거고, 다시 4D분의 3I0가 되는 거고, 이 값이 D분의 IC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약분해서 정리하시면 IC는 4분의 3 I0입니다. 그래서 비례식 문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고 사실 바로 찾을 수 있으면 안 쓰셔도 되는데 써봤자 식 한 줄짜리거든. 2분의 3배야. 그러면 이때 2분의 3B0는 4D분의 3I0고 이 값이 D분의 IC이다. 써주시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쓰십시오, 얘들아. 나 비례식 잘 못한다. 계산 절 바에는 쓰십시오. 자, 그 다음 D급번.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시계 방향이라면, 얘들아, 문제에서 지금 모르는 상황인 거야. C에는 전류가 시계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인지 모르는 상황이고, 시계로 흐르든 반시계로 흐르든 전체는 1.5B제로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면, 그럼 자기장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된다면, 이때 P에서 B와 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 얘네 둘의 합 물어본 거지요. 그럼 들어가는 B0, 들어가는 1.5B0니까 둘의 합은 들어가는 2B0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될까요? 자, 그 다음 얘들아 180번은 풀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점만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 뭐 보시면 되냐면 2분의 D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위치가 2분의 D일 때 합성 자기장이 0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위치가 2분의 D일 때 합성 자기장 0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프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두 도선은 어디 있냐면, 얘들아, 두 도선은 어디 있냐면, A도선과 B도선은 1호부터 왼쪽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야. A도선 여기 존재하고요. B도선 여기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2분의 D에서 합성 자기장이 0이다 라고 하는 것은 A, B 전류 같은 방향으로 흐를 거야? 반대 방향으로 흐를 거야? 반대 방향으로 흐를 거야. 그럼 A가 전류가 아랫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B는 전류가 윗방향으로 흐를 거야. 그리고 당연히 전류의 세기는 A에서가 B에서보다 더 클 겁니다. 거리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해될까? 근데 얘들아, A에서 전류의 방향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돼. 찾을 수 있어야 돼. 문제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지면으로 나오는 방향이 양이라고 했거든. 여기 나오는 방향이고 여기 들어가는 방향이란 말이야. 지금 자기장이 0인 지점 있지. 얘들아 봐봐. 자기장이 0인 지점 있지. 여기서 0인 이유는 A도선에 의한 자기장과 B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같아서란 말이야. A도선은 거리가 멀지만 전류의 세기가 세고 B도선은 거리가 전류의 세기는 약하지만 거리가 가까워서야. 그럼 자기장이 0인 지점으로부터 왼쪽으로 가면 거리가 더 가까워지는 거란 말이야. 그럼 거리에 영향을 크게 작용하는 것은 A였어, B였어? B라는 거야. 다시 얘들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기서 왜 합성자기장 0이야? 라고 물어보면 A는 거리는 멀지만 나 전류 세거든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될까? B는 나는 전류는 약하지만 거리가 가깝거든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왼쪽으로 가게 되면 거리가 더 가까워지는데 이 거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B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왼쪽으로 가게 되었을 때 이 영역의 자기장은 A에 의한 방향인 거고, 그럼 반대쪽으로 가게 되었을 때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이때
우리요. 미안해. B의 영향 이거고, 이때 A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럼 봐봐, 얘들아. B에 의해서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자기장이 만들어지잖아. 그럼 B에 흘러야 되는 전류는 플러스 Y 방향인 거야. A에 의해서 전류는,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인 거잖아. 그럼 A의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라는 거야. 이 문제에서는 얘들아, 비교적 친절해서 A의 전류의 방향 줬단 말이야. 근데 주지 않아도 우린 둘 다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주지 않아도. 이해될까요? 나머지는 계산 문제 동일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82번도 얘들아 마찬가지입니다. 182번에서는 전류의 세기를 변화시키는데 이때 전류의 세기가 이 I0일 때 0이다. 이 정보 이용해서 문제 푸실 겁니다. 이 I0일 때 0이다. 자, 그리고 얘들아 전자기 유도 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장은 이와 같이 계산 문제 나올 겁니다. 솔레노이드 계산 문제는 비교적 간단하게 나올 거고요. 직선도선이나 원형도선 계산 문제는 우리가 조금 찬찬히 풀어주셔야 되는 문제들로 나올 겁니다. 문제 조건 하나씩 파악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전자기 유도입니다. 전자기 유도 또는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때 패러데이 법칙은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발생하는 유도기 전력의 세기를 나타낸 공식입니다. 패러데이 법칙 V는 어떻게 정의됐지 얘들아? 마이너스 N 델타 P분의 델타 파이였잖아 얘들아. 그치? 벌써 다 까먹으면 어떡해. 자, 볼게요. 되겠습니까? 자, 그럼 얘들아, 이때 N은 코일의 가문수 의미했고요. N은 코일의 가문수 의미했고요. 마이너스는 방해하는 방향이다 라는 의미 가졌습니다. 그래, 렌치 법칙 그 자체를 우리가 이 마이너스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파이가 의미하는 바는 뭐였어, 얘들아? 자기산속입니다. 코일의 단면적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 자기산속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이 변하거나 또는 면적이 변하게 되면 이때 유도기 전력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경우로 나눌 건데 보편적으로 그냥 쉽게 물어보잖아 얘들아. 쉽게 개념 문제에서 물어본다면 이때 유도기 전력 또는 유도 전류의 세기를 세개하는 방법 해가지고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가문수를 많이 한다. 두 번째, 생자석을 쓴다. 세 번째, 자석의 속력 또는 코일의 속력을 빠르게 한다.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한 거야. 이건 사실 우리가 통합과학 수준에서 고1 수준에서 다 답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 이제 물리학에서는 이것을 계산 문제로 나타냈습니다. 계산 문제로.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면 디귿자 도선, 균일한 자기장 영역이 있고요. 균일한 자기장 영역 안에 디귿자 도선과 막대 도선을 올려놓은 채 막대 도선을 오른쪽 내지는 왼쪽으로 이동시켜 보았다. 이때 코일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럼 이때 유도 기전력의 크기 B는 어떻게 정의됐지? 자기장 영역 세기는 B이고요. 한 변의 길이는 L이고요. 막대 도선의 속력은 V입니다. 좋댔어. BLV. BLV입니다, 얘들아. 아, 얘들아, 증명할 줄 몰라도 공식을 해야지. 다 나와 있는데 바보똥들아.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얘들아, 왜 이렇게 정의됐냐면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도기 전력 V는 델타 T분의 델타 파이입니다. 마이너스랑 N 떼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방향이고 N은 가문수이기 때문에 그럼 이 값은 다시 델타 T분의 델타 BA로 정의하는 거지요. 그럼 여기서 자기장은 일정하죠. 자기장 영역 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면적의 넓이만 변합니다. 그럼 다시 자기장 빼버리고 델타 T분의 델타 A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이때 면적의 변화율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막대 도선이 오른쪽으로 굴러가는 동안 이만큼의 면적의 변화가 생길 거지요. 이만큼의 넓이가 델타 A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럼 이 값은 L 곱하기 델타 X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 다시 L 곱하기 V 곱하기 델타 T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될까요? 자, 그럼 이때 LV 델타 T를 넣어주시면 BLV 나오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증명할 줄 몰라도 얘들아 이거 외우는 건 어렵지 않잖아. 그치?
얘들아, 얘 자체는 일정하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 한 변의 길이는 일정할 수도 있고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그림이 나타난다면 한 변의 길이 일정하겠지만 그림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얘들아. 그러면 이때 한 변의 길이가 점점 커지는 거야. 반대로 굴러간다면 작아지는 거고요.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 막대도선의 폭력 또한 일정할 수도 있고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얘들아, 자기장 일정하고 한 변의 길이 일정하고 막대도선의 폭력이 일정하다면 유도 기전력의 색이 일정하다, 유도 전류가 일정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은 경우에서 다시 한 번 더 자기장 세기는 일정하고요, 막대도선의 폭력도 일정합니다. 그치만 한 변의 길이 계속 증가하게 되지요. 그럼 선 속의 변화율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 유도 기전력이 증가하게 되더라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굴러가면 감소하게 되더라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때 크기 물어보는데 크기는 자기장 세기 한 변의 길이 막대 도선의 속력 이렇게 물어볼 거고, 하나 더 물어볼 건 뭐 물어보냐면 두 가지 더 물어볼 거야, 얘들아. 이때 세기와 관련된 질문 하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전류의 방향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막대 도선이 받는 자기력의 방향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서 막대 도선이 오른쪽으로 운동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보자. 막대 도선이 오른쪽으로 운동을 한다면 도선의 단면적인 넓이 넓어질 거고요. 그럼 자기 선폭이 증가할 거고요. 얘들아, 자기 선폭이 증가하면 같은 방향 자기장을 만들어야 돼? 반대 방향 자기장을 만들어야 돼? 반대 방향. 증가하면 반대 방향 만들어서 억제시켜줘야 되고, 감소하면 같은 방향 만들어서 발생시켜줘야 되는 거잖아. 증가하니까 반대 방향 만듭니다. 즉 나오는 방향 만듭니다. 유도 전류는 반시계 방향으로 흐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된다는 거야. 될까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볼 게 뭐냐면 막대도선이 받는 자기력의 방향입니다. 얘들아, 사실 자기력은 여기에서 나올 거예요. 자기력의 개념은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기장 영역 안에 있을 때 자기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고, 오른손 펴셔서, 오른손으로 하시는 분들은 펴셔서 아빠 손가락이 전류, 내 손가락이 자기장, 손바닥이 자기력의 방향 됩니다. 왼손으로 하셔도 됩니다. 왼손으로 하시는 분들은 FBI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막대 도선에서 전류가 윗방향으로 흐르고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니까 윗방향으로 흐르고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있으니까 자기력의 방향 찾아줄 수 있잖아. FBI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왼손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오른손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근데 사실은 하지 않는다 그랬지, 얘들아. 하지 않는다 그랬어. 찾지 않아. 왜? 막대도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려고 하지. 그러면 이때 유도기 전력, 패러데이 법칙, 이는 방해하려고 할 거잖아.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걸 방해하려면 어느 쪽으로 힘을 줘야겠어? 그치야. 이때 막대도선의 운동을 방해하기 위해서는 왼쪽으로 힘준다 라고 이야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될까요? 그래서 이 유형의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건 방금 다 설명드렸습니다. 디귿자 도선과 막대 도선이 나온다면 유도기 전력의 세기는 BLV이며 이때 유도 전류의 방향은 면적이 넓어지는지 감소하는지에 따라 찾아주시고요. 자기력의 방향, 막대 도선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될까요? 두 가지 더 있는데. 자, 두 번째는 얘들아, 얘랑 똑같은 문제인데 어떻게 나온다 그랬냐면 균일한 자기장 영역들이 나올 거야. 자기장 1영역, 자기장 2영역, 자기장 3영역. 얘들아, 이거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세요, 얘들아.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세요. 1영역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B이고요. 2영역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2B이고요. 3영역에 나오는 방향으로 2B이다. 라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었냐면 얘들아, 각각의 자기장 영역에서 자기장 색이 나타내시고 변화 나타내시고 끝이었어. 맞니? 그럼 바깥 영역의 자기장을 나는 0이라고 할게. 0. 1영역은 들어가는 방향, 이거 플러스 B라고 할게. 플러스라든 마이너스라든 문제 조건 따라가는 겁니다. 2영역의 자기장 그럼 얼마라고 이야기해줘야 돼? 플러스 2B. 3영역은 얼마라고 이야기해줘야 돼? 마이너스 2B. 다시 바깥 영역은 얼마? 0. 그럼 이때 변화만 보면 된다 그랬지, 얘들아. 이때 바깥에서 1영역으로 들어오는 동안 변화는 플러스 B. 1에서 2로 넘어갈 때 플러스 B. 2에서 3으로 넘어갈 때 마이너스 4B. 3에서 바깥으로 나올 때 플러스 2B. 얘들아,
이때 이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4, 플러스 2가 전류의 색이랑 방향을 다 알려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선이 여기 걸쳐 있는 순간부터는 이제 플러스 1I만큼 흐르는 거야. 다시 여기 걸쳐 있는 순간부터 완전히 빠져나올 때까지 플러스 1I 흐르는 거야. 다시 여기 걸쳐 있는 순간부터 완전히 빠져나올 때까지 마이너스 4I 흐르는 거야. 다시 여기 걸쳐 있는 순간부터 완전히 빠져나올 때까지 플러스 2I 흐르는 거야.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얘들아. 각각의 지점을 내가 그냥 A, B, C, D라고 좀 두겠습니다. A를 지나는 동안 전류의 방향 어느 방향이야 얘들아? 이건 찾아야 돼. 첫 번째는 찾아야 돼. 들어가는 자기장이 증가하잖아. 그럼 어느 방향? 나오는 자기장 만들어줘야 되지. 전류 어느 방향? 반시계 방향. 자, 그럼 이때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플러스 I만큼 흐른다는 거야. 자, 그럼 B를 지날 때는 똑같이 플러스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 얼만큼? I. 플러스 I니까. 자, 그 다음 C 영역을 지날 때는 그치. 시계 방향으로 얼만큼? 그쵸. 5. 마지막 다시 반시계 방향이지요. 얼만큼? 2I 만큼 흐른다는 거야. 이 플마가 방향 의미한다는 거야. 그러면 플러스는 항상 반시계인가요? 아니지 얘들아. 문제 조건 따라 다른 거지.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서로 다른 방향이다 라는 거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 이것까지만 하자. 마지막 세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는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미음자 또는 원형 도선이 있는 게 보여. 사각 코일 또는 원형 코일이 있는 게 보여. 얘들아, 균일한 자기장 영역은 일정하다는 게 아니야. 자기장의 세기가 모든 부분에서 세기가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균일하다, 균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이때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냈을 때 증가하다가 일정하다가 뭐 감소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 뭐야? 맞아, 기울기야.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델타 T분의 델타 B인 거고 이 값이 유도 기전력에 비례한다는 거야. 다시 얘들아, 유도 기전력은 델타 T분의 델타 BA잖아. 여기서 면적의 넓이가 일정할 거지요. 그럼 우리는 자기장의 변화만 살펴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간은 얘는 사실 세 개로만 나누면 돼. 유도 기전력이나 유도 전류를 볼 때는 이렇게 A, B, C, D 4개로 나눴을 때 C랑 D에서는 기울기의 부호도 세기도 똑같잖아. 그럼 유도 전류의 세기도 방향도 똑같은 거야. 이해될까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기울기를 보고 유도 전류의 세기 방향 찾는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얘들아. 숙제 좀 부지런히 해옵시다. 얘들아, 다 해오라면 다 안 해올 것 같지? 199번까지 151번부터 199번까지 오늘 정리드린 내용입니다. 최소한 이만큼 해오셔야 됩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 과제 나갈 거기 때문에 더 풀어오셔도 돼 얘들아. 뒤에 더 풀어도 돼. 뒤에 더 풀어도 돼. 최소 199번까지는 풀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 드렸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부교재 프린트 나온 친구들은 학교 부교재 프린트 우선적으로 푸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같이 풀어주세요. 추가적으로. 오늘 여기까지 할게 얘들아. 안녕히 계세요. 문제가? 네. 단어랑 중간. 이거 앞에 풀었어, 혜영아? 근데 조금밖에 안 돼. 아, 오케이. 몇 개가 제본이 잘못됐어. 너 나도 따일 수도 있잖아.